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캐나다에서 최상위권 대학교 중 한 곳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28살 대학생입니다. 해외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가 많이 없는 편이며 서양 특유의 성과주의 문화와 대화가 적은 인간미 없는 분위기에 적응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억대의 비싼 학비와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몇 년 동안 불면증을 겪고 있으며 다음날 학교에서 작은 평가라도 있는 날이면 부담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이룹니다. 학교도 쉽지 않은데 회사에 가서도 끝없이 공부를 하며 지금처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을 매일 만들면서 평생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답답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은데 보면 돈은 많이 받지만 대부분 저와 같이 불행해 보입니다. 스님이 보시기에 제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게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 어디 살아요? 토론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밴쿠버 있어요? 아, 서- 음소거 네, 네네, 소리 밴쿠버에 살고 들립니다.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네, 어, 병원에 일단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네, 이런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압박감을 받으면 누구나 다 심리가 불안해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애인하고 헤어졌다. 그러면 잠 못 이루게 되고, 사업이 망했다. 그래도 잠 못 이루게 되고,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도 잠 못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은,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면 그렇게 아프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토끼를 누가 공격을 한다면 토끼는 놀라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공격해오는 것이 없어지면 다시 편안해집니다. 이게 정상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정신력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아까 놀랐던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쫓아오지 않는데도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력이 갖는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생기면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도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 늘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갔다. 그러면 외국에 가서 그것이 컴퓨터에 대해서 더 배울 것이 있다 하는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언어가 잘 안 통한다든지 사회 문화가 다르다든지 하는 단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갖고 나쁜 걸 안 가지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가서 말이 잘 안 통해서 힘듭니다. 그건 갈 때 이미 말이 잘 안 통하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다. 서양 문화가 뭐 어째서 힘든다. 그 자기가 서양 문화가 어때서 힘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동양 문화를 고집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서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 가서 살면서. 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 해가 자기가 올라가 놓고는 도시 너무 복잡해서 힘들어요 이래요. 그럼 시골에 오면 되지. 도시에 사는 사람이 도시가 너무 힘들어서 시골에 와놓고는 시골에는 뭐 재미가 없어요. 모기가 뜯어요. 그럼 도시 가면 되지. 오면 여기에는 여기대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거기하고 비교해서 안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한국으로 귀국해버리면 돼요. 뭐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천금을 준다 해도 나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일하고 살고 싶지가 않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뭐 조그만 회사에 그냥 다니든지 택배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게 더 내 인생에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돌아와 버리면 돼요. 근데 이걸 배워서 조금 그래도 남으로부터 전문가라는 취급을 받고 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다 하면 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여기서 견디기도 힘든다 하면 그게 이제 모순이라는 거예요. 두 개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과에 먼저 가봐라. 정신과에 갔는데 자기가 혹시 뭐 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상담 치료를 받든지 뭐 약물 치료를 받든지 치료를 받으면 이 불안 심리가 많이 좋아져 버려요. 그러면 힘들어도 이렇게 번뇌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미래까지 생각해가 번뇌 이런 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 뿐이지. 그래서 1차적으로 치료를 먼저 받아봐라. 근데 치료를 받아서 조금 좋아져서 학습을 할 만하다. 학업을 할 만하다 하면 치료받으면서 학업을 하면 되고요.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 문제가 힘든다.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뭐 컴퓨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거기도 집착하니까 그게 중요하지. 우리가 지금 제가 코로나 있기 전에요. 중국 역사기행을 매년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인도 성지수를 매년 했습니다. 한 30년 하다 보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게 돼버렸어요. 그럼 반드시 가야 되는 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딱 하니까 어때요? 뭐,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토에서는 법당을 내는, 이 전법을 하기 위해서 법당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10개 내고 20개 내고 50개 내고 100개 내고 150개 내고 200개 내고 이렇게 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딱 되니까 그 공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하면 그 꼭 해야 될 일 같지만 사실 그거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 전에 외국 방송국에 와서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지금 나이가 70이라는데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일 중요하다 할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내가 70년을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중요한 게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중요하다 할 거는 본래 없더라. 어릴 때는 딱지차가 이기고 구슬치기가 이겨가 그걸 개수를 모으고 공부를 해가 1등을 하고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거 뭐 구슬 따면 뭐하고 이러면 뭐하고 공부가 1등하면 뭐하고 2등하면 뭐하겠어요. 그 우등상급은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하겠어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개근에 목을 매달았는데 뭐 개근 그거 하면 어떡고 좀 빠지면 뭐 어떻겠어요. 그게 뭐 그래 큰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첫째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이왕지 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치료를 받는다. 받아보니 괜찮다 하면 학업을 계속 하세요. 돈도 들였고 했으니까. 근데 치료를 받았는데도 번뇌가 생긴다. 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내 인생의 문제다. 내가 이렇게 살 거냐 하는 번뇌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리를 해버리세요. 귀국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취직하고 월가에 취직해가 그 환투기 하는 거 아시죠? 월가에서 매일 아침부터 해가 그 1달러당 환율이 오르나나나 그것만 그냥 수천만 불을 그냥 집어넣어가 빼고 그래가 막 연봉을 막
몇백만 불씩 받고 한다 하더라도 매일 노름판에서 일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난폭한 이유가 그렇게 불안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번 돈을 갖고 어때요? 뭐 술 파티를 한다든지 섹스 파티를 한다든지 뭐 큰 집을 산다든지 좋은 자동차를 산다든지 요트를 산다든지 뭐 이런 걸로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2008년처럼 금융위기가 터지면 뭐 완전히 이제 나자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뭐 마약 중독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근데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거야. 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그래요. 이걸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발전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의심이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부처님도 이런 것에 근본적인 의심을 했기 때문에 다 버려버리고 출가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다 버려버리고 출가를 해서 여기 와서 나하고 농사 짓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직 분명치 않는 것 같아. 질문을 딱 들으면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이게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힘드는 것뿐이에요. 힘드는 거. 그러니까 우선 치료를 먼저 정신과에 가서 진찰을 먼저 받고 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먼저 아직 전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먼저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뭐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취직을 해가 한번 살아보고 이게 별 필요 없다 이러면 버리고 오세요. 그때는. 뭐 어차피 그래 봐야 뭐 하루 한 끼 밥 먹는 거고 뭐 안 먹으면 물 마시는 거고 뭐 옷이 아무리 많아도 뭐 한 벌밖에 못 입는 거고 뭐 좋은 집에 사나 나쁜 집에 사나 눈 감았다 자는 뭐 눈 뜨면 되는 건데 아무 데나 자면 되는 거예요. 길은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유황지 거기까지 가서 도전을 했으니까 지금 조금 치료를 받고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제 조언은 그래요. 그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진짜로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주식 그런 쪽도 사실 굉장히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사실 그렇게 해서 다 난폭해지고 그것도 맞습니다. 어, 근데 지금 이 방향이 유튜브도 그렇고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들도 그렇고 어, 그 방향이 사실 이 AI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는 등 아니면 이 주식도 사실 뭐 개미들 상대하는 게 지금은 다 대부분 컴퓨터인데 이게 사실 도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억만장자는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어, 늙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만드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도덕적이지 않는다면 그게 어, 괜찮은 일일까요?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안 괜찮은 일이지. 그게 어떻게 괜찮은 일이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좀 식사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부 내놓고 어때요? 좀 나눠 먹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이렇게 오병이어라 그러잖아요. 빵 5개하고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었다. 이거 뭐 기적이다 하는데 기적이 아니라 각자 조금씩 사온 걸 내가 나눠 먹으니까 다 먹어지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소위 이 다국적 기업, 대기업, 세계적 대기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쫙 위성을 갖고 둘러봐가 곡물 파종이 좀 적었다.
생산량이 좀 적게 원래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어때요? 곡물을 매점매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량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식량을 못 사가 다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 걸리도록 하잖아요. 석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석유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전쟁이 난다, 어떤 이름으로 석유를 매점매석함으로 해서 석유가를 올리잖아요. 그 지난번에 보세요. 석유 가격이 막 $100, $120 올라가면서 $300까지 갈 거라고 막 소문이 났잖아요. 딱 일주일 만에 석유 가격이 그렇게 말하고 일주일 만에 석유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10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식 뭐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를 것 같이 해놓고 다른 사건을 하나 터뜨려가.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기 전에 주식을 올려놓고 금리 인상을 때리면서 주식을 폭락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다 컴퓨터나 뭐 이런 거 갖고 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옛날같이 주식회사라는 게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은 있는데 투자할 데가 없어. 그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는 이런 자본의 어떤 모집 방식이 아니고 그냥 투기라는 거예요. 코인도 투기고 부동산도 투기고 주식도 투기고 환투기, 환율도 투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잖아요. 왜? 돈을 버는 데 다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사가 돼도 마찬가지. 왜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됩니까? 애들 공부 잘하면 의사 된다 그러잖아요. 의사하고 공부 잘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의사하면 돈 잘 번다고 의사 되라. 변호사하면 돈 잘 번다고 변호사 되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의사 됐는데 더 돈을 잘 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돈 있는 사람 상대로 하는 성형외과가 돈이 잘 벌리잖아요. 엄격하게 성형외과는 병치료라는 성격은 아주 적고 지금은 미용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다 이 성적 상위 그룹은 다 이 정형외과로 가잖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해요? 전부 돈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대법원 판사했고, 뭐 지방법원 판사했고, 뭐 대검 차장했고, 이런 사람 다 어디로 가요? 한국 같으면 김현장 변호사의 회사로 가잖아요. 거기는 큰 삼성이나 이런 회사의 탈세를 뭐 무마해준다, 뭘 해준다, 이런 거 해가 돈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돈이 많이 벌릴 거 아니에요. 이 법을 몰라가지고 피해를 입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원래 변호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상대하면 돈 못 벌잖아요. 굶어 죽게 알맞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군수기업, 군수공업 회사에 취직을 해야 거기에 뭐예요? 자기 연봉만 많이 주면 자기가 하는 일이 뭐 핵무기를 만들든지 미사일을 만들든지 대량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자기 재능을 다 쓰잖아요. 요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그동안에 재래식 무기 못 쓰던 거 다 우크라이나로 줘가 다 그냥 없애잖아요. 없애고 이제 조금 남은 신무기로 다시 채우고 이러니까 군수공업이 지금 잘 돌아가죠. 거긴 다 이제 명분을 갖고 하고 이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 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직접적으로 내가 남을 죽이거나 때리는 건 하지 말고 훔치는 건 하지 말고 성추행하지 말고 하지만은 부처님이 원래 가르치면 내가 직접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거나 수단을 하거나 그걸 보고 즐기거나 방관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대부분 수단을 써서 하는 거예요.
도박과 오락의 차이가 뭐예요? 라스베가스나 애틀랜타 시스타에서 하는 거는 세금 내고 하면 오락이고 세금 안 내고 하면 뭐예요? 도박 아니에요. 세금 내고 하면 뭐예요? 아주 좋은 술 회사고 세금 안 내고 하면 밀주고 이러잖아요. 자, 그런 데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직은 너무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부처님의 법에 귀한다면 내가 가진 재능을 세상의 병을 치유하고 세상의 고통을 없애고 세상 사람이 이렇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자기 재능을 쓰면 좋죠. 그렇게는 못 쓰더라도 너무 그렇게 남에게 해되는 일에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적어도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 공학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돈벌이만 치중하면 그런 이제 대기업의 하수인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 같이 껴서 밑에 종업 말이 종업원이지 노예죠 뭐 노예 생활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그런 것을 방어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근데 또 쓸 수도 있잖아요. 총을 갖고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데도 쓰지만은 침공을 막는 데도 총이 필요하잖아요. 칼을 갖고 남을 찌르는 데도 필요하지만 칼을 갖고 음식을 만들고 수술을 하는 데도 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은 도덕성이 제로입니다. 사람이 그걸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익히고 안 익히고의 핵심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거냐만 잡히면 그런 기술을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데 사용하면 되죠. 이런 디지털 기술이 요즘은 농업에까지 들어와서 스마트 농업을 하는데도 활용되고 또 좋은 데도 또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감시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데도 쓰지만 이게 이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양극화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유튜브 이래 보면 그 인공지능이 탑재돼가 내가 범준스님 하나 눌리면 범준스님께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북한을 비난하는 글을 하나 읽으면 북한 비난하는 글이 쫙 나오잖아요. 보수적인 거 하나 하면 트럼프 거 하나 틀면 트럼프 연설만 거기 나오잖아요. 점점 편준되고 그 세계 속에서는 막 온 세계가 다 트럼프 지지 세력 같고 온 세계가 다 푸틴 지지 세력 같고 온 세계가 다 보수 지지 세력 같고 온 세계가 다 북한 비난 여론 같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유튜브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래서 점점 극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장소가 서로 다르는 거예요. 일베 같은 데 가면 또 이런 사람, 또 여성들만 있는 데 가면 또 이런 얘기. 거기는 네 그런 얘기만 있어. 전 세계가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게 이용이 돼서 부작용도 생기고 또 이것을 이렇게 우리 정문적설 같이 이런 데 이용해서 어때요? 또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학생이 정신적 불안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정진을 해서 영재하는 공부니까 그러고 뭐 돈을 많이 주고 공부한다. 그게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 부모가 형편이 되니까 돈을 줬거나 안 그러면 장학금을 갖고 왔거나 하지. 그걸 그렇게 돈을 받고 자기가 놀고 공부를 안 한다면 좀 문제지만은 그걸 너무 부담을 갖는 거는 그건 자기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자기 인생이 그 돈 준 것 부모든 그게 누구든 돈 준 사람의 노예 생활에 불과하다. 네, 스님 덕분에 마음이 더 가벼워질 수 있었고 아마 이런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도덕적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끊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문즉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이 기술이 장애인을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남성 선호하고 남아 선호하고 결합하면 어떻겠어요? 태아 감별이 오히려 여아를 살해하는 큰 도구로 이용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항상 기술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그 기술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의 도덕성의 문제는 언제나 미래에도 남는다. 그 도덕성은 우리 사람이 선택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